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일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관부 많은 것이 부탁드리면서, 그나저나 오늘도 굉장히 또 춥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와, 밖에 공기가 막 어마무시하게 차갑더라고요. 여기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이 온돌방이 없거든요. 네, 온돌방이 없기 때문에 밤에는 그냥 이불을 덮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틀지를 않거든요. 네, 난방을 틀지를 않고 이제 난방을 이제 계속 틀어놓는다고 하면은 가스세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불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희 집에 이 전기장판이 이렇게 또 깔려 있거든요. 전기장판 안에 있으면은 굉장히 따뜻해가지고 밤에 잘 때는 히터를 틀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아침에 일어나면 막 공기가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난로를 이렇게 딱 돌린다고 하면은 대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돌리면은 금방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미국 집들은. 그렇게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제 댓글에 보면은 아니 난방도 안 틀고 사느냐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저는 이제 거의 틀지 않고 아침에만 잠깐 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희 집에 또 장판 다 있다. 전기장판 있으면 은근히 막 뭐 어마무시하게 막 등이 막 따숩고 뭐 그렇거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아침도 추웠다.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얼마 전에 비가 온 뒤로부터 굉장히 춥고요. 그러면 미국 뉴스를 먼저 이렇게 또 알아본다고 하면은 지금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뉴스들은 바로 요것입니다. 바로 요것인데 무엇이냐면은 상원 의원이지 않습니까? 상원 의원이 당연히 공화당이 이길 것으로 모두 다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극적으로 민주당이 이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리조나에서 민주당이 이 상원을 가지고 오면서 49대 49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바다가 남았는데 둘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네바다에서 우편 투표를 받은 것을 이제 개봉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카운트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민주당 표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면서 민주당이 극적으로 이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민주당을 이제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우편 투표를 해가지고 먼저 투표를 하거든요.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우편 투표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우편 투표를 까 보니까 민주당 표가 또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이 네바다에서는 공화당이 이기고 있었다가 이 민주당 표가 또 갑자기 많이 나와가지고 역전을 시키면서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이제 상원 의원 과반수를 민주당이 가지고 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여기저기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막 입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완전히 질 것 같았었거든요.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이나 둘 다 분명히 공화당이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매체들마다 뭐 그렇게 나왔었는데, 야, 그런데 완전히 극적으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면서 아마 승리가 몇 배가 더 늘지 않았나, 이 기쁨이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하원은 정확하게 누가 이겼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뭐 거의 대부분 아마도 거의 확실시하게 공화당이 과반석을 가지고 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그런데 요번 상원에서도 진짜 극적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아직 하원도 명확하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원도 모른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요번 중간 선거는 진짜 unexpected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축하드리고요. 민주당이 상원 의원 이렇게 또 극적으로 이렇게 이긴 거 축하드리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펠로시 상원 의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 펠로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지금 상원에서도 이기고 그랬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재선에 나와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아직 하원이 정확하게 지금 표가 모두 다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도 대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 가지고 얘기를 해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하원도 뭐 당연히 공화당이 이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데 정말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하원이 이긴다고 하면 공화당이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공화당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처참히 무너진 것이거든요. 엄청난 페일리어다. 그러니까 엄청난 실패를 지금 공화당이 한 것이다. GOP가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엄청난 비난이 지금 트럼프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가 나서 가지고 지금 헛발질을 해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화당이 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트럼프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지금 대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제 트럼프는 지는 해인 것이 완전히 밝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또다시 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은 질 것은 분명히 안 봐도 뻔해 보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공화당 내에서 다음 대선 후보로 이렇게 떠오르는 차기 대선 후보는 바로 디센티스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플로리다 주지사죠. 이 플로리다 주지사 이 디센티스가 지금 공화당 내에서 다음 대선 후보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디센티스랑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둘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디센티스가 42% 그리고 트럼프가 35%로 공화당 내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디센티스가 지금 트럼프를 따돌리고 계속해서 상승 가속을 올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훨씬 더 지지율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중간선거를 마치고 나서 트럼프를 지금 등 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디센티스가 플로리다 주지사에도 이제 당선이 되고 지금 이 떠오르는 샛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디센티스의 이 공화당 내에서의 인기가 계속해서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얼마나 즐거운 뉴스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는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외면을 받는 처지에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다고 하네요. 요번 중간 선거에서 이렇게 깨진 것은 트럼프 탓이다 라는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공화당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도 이 미국 사람들도 이제는 안 거죠. 트럼프는 그냥 광대일 뿐이다. 트럼프가 가장 잘하는 것은 그냥 뭐 잘된 일이면은 모두 다 자기 책임이고 만약에 잘못된 일이면은 모두 다 남한테 떠넘기는 아주 쓰레기 같은 놈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아차린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뉴스들이 올라오니까 아주 그냥 개운하고요. 이 막 묵은 똥이 그냥 싹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마구마구 드네요. 어쨌든 간에 아직은 이 하원 의원이 정확하게 누가 이긴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아마도 조만간 이 우편 투표가 모두 이렇게 개표가 된 뒤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이 공화당이 이기겠죠. 공화당이 이기겠지만 공화당이 몇 좌석 차이로 이기는지에 따라 가지고 민주당이 어느 정도 선전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상원 의원을 보더라도 이것은 진짜 민주당의 승리입니다. 엄청나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상원 의원 그리고 하원 의원 둘 다 모두 다 빼앗길 것으로 과반수를 모두 다 빼앗길 것으로 그렇게 모두 다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경제가 이 경기 침체에 빠져들면서 모든 책임은 지금 정부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이긴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면서 이렇게 뻐꾸기 날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는 아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심어주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 땡큐 이번 중간 선거 나와가지고 아주 땡큐 하고요. 이제 15일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오는 15일에 중대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번 중대 발표 정말 자기가 밀어붙일지 안 밀어붙일지 대선 후보에 나오는 거 한번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오늘이 13일이니까 이제 이틀 뒤에 무슨 말을 이 트럼프가 이렇게 뻐꾸기를 날리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G20가 이제 조만간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의 가장 이 우두머리들 20명이 만나가지고 이 전 세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려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회의를 할 텐데, 요번이 이제 첫 대면 G20이라고 하는데, 이번 G20에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있지 않습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 경제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G20가 모여가지고 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좀 회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G20는 이제는 이 러시아의 푸틴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아이 또라이 새끼, 진짜 누가 이렇게 그냥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쟁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G20 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 시진핑이랑 이제 만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하고 경쟁은 계속 하되 소통은 열어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중국한테 입장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한테 충돌,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충돌은 절대 원치 않는다라고 입장을 명확하게 전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중국이 이 타이완, 이 대만을 점령을 하려고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한동안 많이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은 무조건 참전을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 시진핑한테 얘기를 한 거죠. 대만 건드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쯤이죠. 이 테라노스라고 하는 그 기업 있지 않습니까? 피 한 방울로 엄청나게 많은 질병을 우리가 검사를 해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여자 스티브 잡스라고 해가지고 스티브 잡스 같이 비슷하게 옷 입고 다니면서 스탠퍼드대에 나왔나? 굉장히 또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이 테라노스라고 사기 기업을 만든 이 테라노스의 전 CEO, 여자 CEO가 지금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테라노스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천재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수많은 천재들을 속여가지고 투자금을 엄청나게 받아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모두 가짜였죠. 피 한 방울로 뭐 200가지 이상의 이 질병들을 검사를 해내는 것은 모두 다 가짜였고, 이 피 한 방울로 검사를 해낼 수 있는 것은 단 뭐 열 몇 가지밖에 안 됐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것만 피 한 방울로 검사가 됐었고, 뭐 200여 가지나 검사가 나온 것은 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다른 기존의 기술로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사기죠. 이런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여성 있지 않습니까? 테라노스 CEO였던 이 여성이 판결을 받았는데 15년형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엄청난 사기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이 부자들 그리고 이 천재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진짜 이것은 획기적인 것이다. 그리고 폴비스라는 이 잡지 있지 않습니까? 이 비즈니스 잡지에도 대문짝만하게 표지로 굉장히 또 여러 번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 피 한 방울로 200여 가지나 뭐 암도 발견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두 다 발견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센세이셔널하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금 모두 다 자기가 꿀꺽을 하고 이 회사 사기란 게 밝혀지고 모두 다 망해버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15년밖에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야,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여성이 또 이렇게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뭐 변호사도 또 굉장히 좋은 변호사를 또 선임을 했었겠죠. 그래가지고 아마 15년형밖에 받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렇게 큰 사건을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큰 이런 사기를 저질렀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막 몇백 년씩 때리거든요. 징역을. 그런데 15년형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까 굉장히 의아해 했습니다. 변호사를 아주
강한 거를 썼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팍팍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테라노스 이 사기꾼들은 정말 모두 다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하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텍사스 있지 않습니까? 네, 텍사스에서 이 에어쇼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 에어쇼에서 예전에 그 2차 대전 때 썼었던 그 비행기들이 에어쇼를 했었다고 합니다. 에어쇼를 하다가 무슨 뭐 보잉 폭격기인가? 네, 이 보잉 폭격기랑 그리고 이 전투기 한 대, 좀 옛날 전투기요. 네, 뭐 킹코브라라고 하는데 이 킹코브라의 전투기가 공중에서 충돌을 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사고 때문에 이 에어쇼가 뭐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공중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 비행기 둘 다 이렇게 또 추락을 했다고 하고 아직까지는 인명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텍사스 에어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충돌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은 뻥 뚫려 있지 않습니까? 이 하늘에서 비행기 두 개가 이렇게 충돌을 한다라는 것은 아니 그렇게 충돌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LA에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우스 LA 있지 않습니까? 사우스 LA가 항상 문제가 많은 지역인데 여기 이 사우스 LA에서 어제 카니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카니발이 있어가지고 여기 뭐 놀이기구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음식들도 팔고 있고 그리고 이 사우스 LA에 있는 주민들이 모두 다 모여가지고 카니발을 즐기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SUV 자동차라고 합니다. 흰색의 포르쉐 카이엔이라고 하는데 이 포르쉐 카이엔이 갑자기 이 카니발 속으로 군중 속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마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이 포르쉐 카이엔이 사람들을 막 치고 이 카니발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에 6명이나 이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중상을 입은 채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카이엔은 바로 이 사건을 벌인 뒤로 도망갔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이 카이엔이 어디에 있는지 로케이션을 해가지고 로컬라이즈를 해가지고 잡았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더 이상의 뭐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카니발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이런 테러죠. 이런 테러 같은 게 일어났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기가 그저 없고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게 아직까지는 사망자는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중상을 당한 채 6명이나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빨리 쾌유를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이 IRA라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해가지고 미국 전기자동차 파는 것에 다시 이 보조금을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만 생산되는 차로 이렇게 한정을 해가지고 한국 전기자동차들은 이 보조금을 이제 못 받게 돼가지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일본 정부에서도 왜냐하면은 일본 자동차도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이게 뭐냐 우리들만 이게 낙동강 오리 알이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제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우리 코리아가 미국에다가 이제 경제적인 기여를 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IRA에 대해 가지고 좀 고려를 해봐야 할 게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어쩌면은 이 한국 이 전기 자동차들도 나중에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부에서 이 전기 자동차에다가 주는 이 정부 보조금이 7,500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전기 자동차에다가만 준다고 하면은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전기 자동차만 사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현대 자동차 그리고 기아 자동차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 자동차, 이 미국 전기 자동차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언저스티스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들에도 빨리 좀 정부 보조금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이 암호화폐 거래하는 곳, 이 FTX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2위라고 했는데 보니까 또 전 세계 3위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FTX,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부채 규모가 500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채 규모를 남기고 난 뒤에 지금 이 FTX가 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해가지고 이 FTX에다가 투자를 한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FTX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단 1전도 단 빵원 모든 가치가 사라진 게 된 것이고요. 자신이 투자한 돈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금융위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수많은 이 암호화폐들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매도세, 이 암호화폐 매도세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솔라나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 사이루프가 엄청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팔리게 되면서 엄청난 금융위기를 몰고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예전에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FTX의 이 파산 보호 신청 때문에 어쩌면은 미국 주식 시장에도 금융위기의 위험이 확산이 될 가능성도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고요. 내일에 시작되는 미국 주식시장 또 어떻게 될지 굉장히 또 궁금해지네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FTX의 CEO 있지 않습니까? 이 CEO가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하려고 했었을 때 이 FTX CEO가 일론 머스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신도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 FTX의 CEO랑 몇 번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얘는 좀 헛소리만 하는 녀석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어제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좀 헛소리만 하는 놈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월가에 있는 이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꺾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이 CPI 지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좀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와가지고 그래도 7.7%인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조심히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은 바닥을 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굉장히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 부담이 아직은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 같죠. 지금 이 연준에서 보고 있는 게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 CPI, 이 물가 지수가 2%대까지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아직도 좀 많이 남았죠. 한 5% 이상이 떨어져야 할 텐데 5% 정도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더 떨어지려고 한다고 하면은 아직도 좀 많이 남지 않았나, 몇 개월은 좀 남지 않았나, 길게는 1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위험한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플레이션이 심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아르헨티나거든요. 아르헨티나의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물가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의 엄청난 물가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공정한 가격으로 우리가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생필품들에 대해 가지고 한 1,800여 개 정도나 되는 이런 생필품들의 이제 가격을 당분간 동결을 하겠다, 한 120일 정도 이제 동결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예전에도 이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 생필품들에 대해 가지고 가격을 동결을 하려는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화폐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1달러당 공식적으로 165페소인가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환율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었을 때는 1달러당 1페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달러당 165 공식적으로 이렇게 뒤로 블루달러라고 하나 뒤로 이렇게 바꾸는 환전을 한다고 하면은 2배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20페소 정도 된다고 해요. 1달러당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긴 한데 어쨌든 아르헨티나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생필품들에 대해 가지고 가격을 당분간 동결을 하겠다고 하네요. 한 3개월 동안. 과연 그게 될런지 의심이 되고요.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환율이 오른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가격 오르는 것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르헨티나 바로 옆에 칠레 있지 않습니까? 이 칠레 좀 남부 지역에 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진 규모 6.4나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더 이상의 뉴스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큰 지진이기는 하지만 피해는 별로 이렇게 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또 보여지고 있네요. 어쨌든 전 세계로 보면은 좀 큰 지진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명 피해가 없으니까 좀 다행인 것 같고. 이렇게 지진들이 일어났으니까 엄청난 대지진, 뭐 LA의 대지진이 이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LA에는 좀 대지진이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튀르키예 있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 중에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메인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튀르키예에 대한 뉴스입니다. 터키 이스탄불 있지 않습니까? 터키 수도 이 이스탄불에서 엄청나게 큰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터키 이스탄불이라고 하면은 수도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탄불에 가는데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누가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6명이나 사망을 하고 50명 이상이나 부상을 당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이 여행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이 터키 이스탄불에 굉장히 많이 여행을 가거든요. 왜냐하면 터키에 또 맛있는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터키에 가서 음식 먹는 그런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런데 이 이스탄불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무섭네요. 그러면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정말 비겁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테러다 라고 규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테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고요.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터키가 또 한국이랑 형제 나라 아닙니까? 형제 나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마음이 아프네요. 테러 같은 것들은 제발 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역시 주말이다 보니까 진짜 말도 못하게 적은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나왔네요. 어제 단 하루 토요일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단 4천여 명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단 4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989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110만 명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감염이 되고 있는데 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Q라는 게 있거든요. 이 새로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변이가 나와가지고 이 변이는 기존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신을 회피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지금 감염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새로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지금 현재 우세종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잘 듣지도 않기 때문에 어쩌면은 올 겨울에 이 BQ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변이 새로운 변이가 또 굉장히 많이 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들 많은 곳에 가실 때는 웬만하면은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면역력을 잘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좀 면역력을 잘 높이시면서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봉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국에도 겨울이 들어닥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계속 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일주 전쯤인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몇천 명이었거든요. 네, 계속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뭐 3천 명이 넘었다라고 해가지고 놀랐어요. 뭐 중국에서 뭐 이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하루가 지나게 다를까 계속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중국에서 뭐 3천 명 됐다가 4천 명 됐다가 5천 명, 6천 명, 7천 명 그래가지고 지금 10,000명을 넘어서가지고 어제 단 하루 중국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5,000여 명이나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에서는 항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를 발표를 했었을 때 항상 너무나 적게 발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항상 훨씬 더 많은데 적게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10,000명이 넘게 15,000여 명이나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나온다라는 것은 아마도 10만 명 정도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뭐 베이징이나 이런 대도시들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해서 많이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과연 중국이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진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제로 정책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해가지고 락다운을 시키고 모두 가다두고 그런다고 하면은 폭동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중국이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가지고 대처를 하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전쟁은 일어난 지가 263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유크레인 군이 다시 헤르손을 탈환을 한 것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뉴스를 보고 그리고 이 영상들을 또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영상들을 많이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게, 왜냐하면은 이 헤르손에 있었던 유크레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유크레인 사람들이 모두 다 죄다 나와가지고 자신의 국기, 유크레인 국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유크레인 군인들이 들어오는 거, 다시 헤르손을 탈환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사람들 이 군인들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너무나 고맙다고 하면서 꽃 같은 거 꺾어가지고 군인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면서 찡하면서 뭐 따뜻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유크레인 군인들 너무나 진짜 잘 써주는 것 같고, 진짜 지금 빼앗긴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탈환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지금 헤르손하고 그리고 이 헤르손 바로 옆에 또 오데사가 있거든요. 이곳에서 계속해가지고 축제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헤르손을 다시 탈환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8개월 만에 탈환을 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8개월 만에 다시 헤르손을 탈환을 하게 되면서 지금 유크레인들은 축제를 지금 만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요. 유크레인 꼭 이번 전쟁에서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헤르손에서 3만여 명이나 되는 러시아 군인들이 후퇴를 하면서 이 헤르손 안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있지 않습니까? 뭐 전기 시설이나 이런 공공기관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파괴를 하고 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썩을 놈들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헤르손에는 전기도 제대로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상수도, 뭐 물 같은 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뭐 당연히 가스도 잘 못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헤르손 주민들은 다시 우리 땅을 되찾아가지고 너무나 기쁘다라고 하면서 모두 다 유크레인 국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것을 보니까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 있지 않습니까? 광복절 날 이렇게 태극기 들고 모두 다 죄다 이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광복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또 느껴보면서 진짜 이번 전쟁에서 유크레인이 꼭 잘 이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이 러시아, 이 썩을 놈들, 특히 푸틴,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악당이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빨리 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러시아 군인들이 퇴각을 하게 되면서 이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스트럭처 모두 다 망가뜨렸다고 하고요. 뭐 수력 발전소도 다 폭파시켰다고 하고, 그리고 다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 다리도 모두 다 폭발을 시켜버렸다고
하네요. 아주 썩을 놈들 중에 썩은 놈들이 아닌가, 네, 그렇게 계속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유크레인이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네, 엄청나게 큰 승리를 하게 되면서 헤르손을 다시 되찾으면서 러시아랑 다시 유크레인이랑 휴전 협상을, 평화 휴전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헤르손을 탈환을 하게 되면서 방송국하고 유크레인 경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다시 복귀를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제 나라인 마냥 굉장히 기쁘고요. 어쨌든 이번 전쟁 계속해가지고 유크레인군이 잘 이겨주면서, 그리고 미국하고 서방 국가들에서 계속 지원을 잘 해주면서 잘 좀 싸워가지고 이번 전쟁 잘 좀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리고 이런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다른 실패한 나라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고위 관리부들에서, 서방 국가들에서 이렇게 지원을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들을 뒤로 빼돌리는 게 항상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 이 유크레인에서는 잘 이것을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미국에서 주는 이런 엄청난 무기들로 인해가지고 계속해서 러시아 군인들을 잘 몰아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러시아에서 암살 목표 제1위가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그 당시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냥 이 핸드폰 카메라로 이렇게 자신의 수도 키이우에 있으면서 찍은 그 영상이 처음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영상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은 아직도 키이우에 있고 나는 이 키이우를 계속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핸드폰 영상으로 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그 영상,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면서 자신이 암살 목표 1위라고 나는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 그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이 러시아가 좀 굉장히 큰 전 세계 2위 병력을 가진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국가에서 자신이 암살 목표 1위라고 하니까 그때 영상에 찍혔던 그 표정이 좀 무서움, 좀 두려움, 그러면서도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침략을 당했다라는 그런 좀 슬픈 표정이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강경하게 이렇게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이렇게 지도자가 잘 서 있어야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유크레인이 이렇게 잘 싸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유크레인군 정말 잘 싸워주고 있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정말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한테도 이렇게 잘 빌면서 좀 도와달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에다가도 계속 이렇게 잘 얘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 잘 좀, 정말 상대도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상대도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크레인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이렇게 싸워주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젤렌스키 대통령 대단하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